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지난 5일 제10회 국제전기차 엑스포가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2013년 제주도의 전기차가 정책적으로 처음 보급된 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제주에 등록된 전기차는 3만 5천여 대, 전기차 4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제주도 전기차 보급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관심 있게 보시는 의회에서 주제 어떤 주제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에너지랑 최근에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해고연수는 뭐 그저께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기도 했지만 걱정이 많은데 뭐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어쨌든 우리 제주도에 어쨌거나 가장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어쨌거나 방류 철회를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조속히 마련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검토해야 되고 반드시 제정이 빨리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전기차이긴 하지만 또 후쿠시마 관심들이 많으셔서 월요일 날 그 토론회도 하신 걸로 아는데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저희가 그 내용들은 이제 국제 그린피스에서 활동하신 활동가도 오셨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반핵 운동 하시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연구자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임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후쿠시마에도 오셨군요, 거기서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계명 제주대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떤 부분 전공하고 계십니까? 예,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 재료를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기 재료면 이 전기 자동차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 쪽이겠네요. 예, 관련이 많습니다. 뭐 가장 비싼 배터리라든지 네. 또 다른 인버터 등등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전기 부품이 한 절반 정도인데 네. 대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전문가라고 오늘 모신 걸로 생각하면 예,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전문가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국 이름이 바뀐 걸로 아는데 그것도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작년까지는 미래전략국으로 해가지고 명칭을 사용을 하다가 저희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그 미래에 대한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 혁신산업국이라고 명칭이 좀 바뀌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전 과제에 맞춰서 국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그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업무들을 틀에서 바꿔서 혁신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보단 혁신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한영 사단법인 제주전기차 이용자 협회 회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전기차를 타긴 하지만 제주 전기차 이용자 협회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용자 협회 오늘 조금 홍보 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말 그대로 전기차 이용자 협회는 전기차를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제조사라든가 그 도청이나 언론에 이렇게 불편한 점을 말씀드려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협회의 단체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기차를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네, 조직이다.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전기자동차 관련된 네 분을 모시고 전기차 보급 10년의 이 성과와 과제를 함께 짚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말 기준 제주에 등록된 전기자동차 현재 3만 5천 대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인구 비율로 할 때는 전국 최고 비율로 높다, 최고 보유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산도 보니까 10년간 한 5천억 정도 투입했다라고 하고 도내 전체 운행 차량의 8.5% 정도 되고 올해 10% 정도 가까이 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수치로 볼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많은 자동차가 지금 보급되는 상태고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가 전기 자동차의 메카
혹은 이 신산업까지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10년을 달려왔는데 이 10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우선 교수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우선 딱 단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제주의 그 네. 어떤 성과와 노력이 이 표에 있습니다. 14년, 15년, 16년을 보게 되면 전국에서 보급된 전기자동차의 50% 이상이 제주 지역에서 보급됐습니다. 전국 저전기 자동차 보급의 50%가 제주에서. 예, 맞습니다. 네네.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돼야지만 관련 기술도 이렇게 연구도 되고 또 실증도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초창기 전기자동차가 보급되지 않았을 때 제주 지역에서 이러한 보급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관련 충전이라든지 관련 인프라라든지 이런 모든 기술들이 실증되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전기자동차의 오늘날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데 제주 지역이 큰 역할을 했다. 이 전기자동차 보급이 그냥 민간 보급이 아니고 사실은 도에서 보조금을 줘서 이제 네. 보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 정부나 도에 의해서도 상당한 이제 노력을 기울였고 뭐 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 직접적으로 제주 지역에서의 어떤 수혜라기보다는 네. 전국적인 의미에서 제주 지역이 이런 이제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전기자동차 산업에서는 이게 실정이 굉장히 필요한데 10년 동안 실정 기지로서 역할은 충분했다. 예. 그래서 네. 최소한 뭐 메카나이라도 예. 이 불모지 전기자동차 분야에 교두보 역할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두보 역할을 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요. 예. 의원님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원래 그 뭐 기술적으로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전기의 어떤 전기 자동차와 관련한 어떤 인프라 산업들을 굉장히 확대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시도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의 어떤 이 청정 제주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탄소 배출을 줄여가는 과정에서의 전기차 네. 보급을 좀 선도하겠다. 네. 그러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충전기 문제라든지 배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또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근데 말씀하신 청정 제주 탄소 없는 섬의 그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었으니까 그 부분 뒤에 또 한번 짚어보도록 네.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13년도 아까 데이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올해 3만 4천 대이고 8.4% 이제 전국 최고 지금 전기차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뭐 기술적이나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전기차 이용자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정 제주, 탄소 중립, 예, 그 측면에서 아마 저희도 소비자들도 많이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3만 4천 대가 아마 내연차로 운행을 해서 내연을 내고 엔진 오일을 만약에 교체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 많은 오염물들이 아마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청정 제주에 아마 최고의 이바지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도 평가해 주시죠. 네, 저희 도에서 2012년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탄소 배출을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했던 게 전기차 보급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10년째가 들어오는데 저희 탄소 배출량 감축량이 한 7만 8천 톤 정도가 감축이 됐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환경부 기준에 1년에 연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활용했을 때 한 2천 톤 정도의 감축 효과가 있다. 그런 기준을 봤을 때는 한 그런- 대당 2,000톤. 네. 예. 예, 거기에서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만 8천 톤 정도 감축이 됐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발표해서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그거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어쨌든 청정 제주를 만들어 가는데 또 마중물 역할을 했고 전기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데 교두보 역할도 했다. 이렇게 좀 네 분 다 되게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CFI 계획이라고 부르는 탄소 없는 섬 2030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처음에는 100%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나왔다. 지금은 75% 정도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게 75%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보급되는 수치로 봤을 때 이 국장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를 발표를 하면서 이게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제주에 대해서 담대한 정책으로 해서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0년 기준 37만 대를 보급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까지 13년부터 보급을 한 기준을 보게 되면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1년 차까지 처음에 보급을 시작을 하면서 3만 대를 돌파를 하는 데는 한 2년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네. 근데 4만 대 돌파하는데 한 1년 정도의 보급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수치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목표치는 있지만은 탄소 조감을 위해서 어떻게 도민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목표치에 달성하기 위한 그런 속도감을 높이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같이 나가려는 노력은 계속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도 한계가 좀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해가지고 그린 수소 에너지원으로 해서 이제 버스, 트럭, 청소차 이런 데 보급해가 더 확대를 해서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에서 이제 버스나 트럭까지 대형차로도 확대 나가겠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어쨌든 75%의 목표 달성 37만 대 보급은 힘든 걸로 국장님도 보고 계시는 거죠?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담대하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펼치면서 그분에 가까이 가려고는 이런 정책들을 변화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린 수소 생산을 지금 하려고 지금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같이 해가지고 병행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35만 대에 대해서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뭐 당초에 뭐 2030 CFI 그 정책은 어찌됐든 제주도의 전체의 2030년까지 모든 차량들을 좀 전기 자동차화 하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였던 거가 맞고요. 네. 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그거 계획할 때 이건 무리다. 왜냐하면 뭐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지방비 어떤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네.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우리가 차량이라고 하는 게 사용 연한들도 있고 뭐 이런데 우리 옛날에는 뭐 당연히 뭐 10년 이상 쓰기 뭐 20년 쓰기 뭐 이런 자동차도 그렇죠. 네. 그렇게 오래 쓰는 것이 어찌됐든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굉장히 그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폐기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래 쓰자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정책이 우리 지방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되게 어려운 목표였다. 그것이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 이제 탄소 저감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 자동차 업계에도 우리의 지금 이 전기 자동차로 다 생산을 전체 바꿔가는 걸 언제까지 목표를 잡을 거냐. 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나와줘야 제주도의 37만 대의 그 전기 자동차 보급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다는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 보급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어쨌든 국가 정책이랑 맞물려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네. 말씀인데 또 어쨌든 제주로서는 좋게 생각하면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원희룡 도지사가 지금 국토부 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부처의 장관인데 교수님 이게 제주도가 국토부랑 좀 어떻게 잘 좀 협의해서 간다면 가능한 부분들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전에 이제 제주 카본 프리 정책이라고 하는데 201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그거는 원희룡 지사 이전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개선되어 온 그런 이제 정책이고 또 그 카본 프리 정책에 전기 자동차가 어떤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제주는 이제 관광지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교통 부분에 에너지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에너지를 교통 부분에 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제주 카본프리 정책에 전기차를 도입하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쓰는 전기 에너지를 또 신재생으로 다 만들자 네네.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카본프리 정책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카본 중립 정책으로 계속 인정받았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제주 카본프리 정책에 좀 더 이렇게 비중을 놔준다면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도 가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자동차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연한이 있으니 사실은 당장 한 10년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제주도는 이제 일반 내연기관차는 이제 도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하는 게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도입에 대해서도 좀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정책적인 부분이 맞물려야지 가능할 건데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도 계속 규제를 하지 않고 놔두면은 결국은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거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도에서도 30년도가 되면 내연기관은 저희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그냥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가 그 저희 제주 특별자치도에 맞게 그런 정책을 같이 해주면 저희들은 이 청정 제주에 맞는 정책들이 펼쳐지지 않을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계시는데 국토부랑 좀 협의가 긴밀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내연기관을 제주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 정부하고 지금 협의되는 부분은 없고요.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그린 수소가 이제 생산이 되고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협의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전기차 보급 양 자체가 늘어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뭐 전기차 2030 아일랜드 그 정책에 의해서 뭐 2030년까지 뭐 전기차 보급 100% 한다. 그거는 어쨌든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목표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전기 운행 주행 거리가 중요하거든요. 전기차가 이제 택시도 많이 하고 렌트카도 많이 하고 일반 도민들도 많이 타고 있는데 그 주행 거리를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마 탄소 중립이나 그런 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지 숫자가 뭐 몇 프로 달성했다 그 숫자보다는 운행하는 주행거리 이제 자동차는 운행하면서 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기차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아마 탄소 중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선 뭐 양적 보급이 많이 되면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서비스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가요? 그렇죠. 양적으로 이제 서비스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이제 양적으로 많이 늘어남으로써 그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도 앞으로는 이제 한 가지 짚어보면서 아마 정책적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 어떤 것 보십니까?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는 이제 충전 인프라 부분이고요. 그 이제 충전기 이제 고장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충전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특히 요즘 뭐 전기 트럭이 워낙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충전을 많이 활동함으로써 이제 외부에서 충전하시는 분은 도민들께서는 좀 이제 갈 때마다 충전기가 충전하고 있거나 고장나 있는 그런 충전기를 보면서 아마 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충전기 같은 경우는 육지보다는 상당히 제주가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고장난 충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 주체가 좀 다양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충전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 주체가 좀 다양한데요. 네. 환경부,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 개인 사업자가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관리 체계를 좀 통일시킬 필요성은 있겠다 하는 걸 저희 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이용자 협회에서의 요구 사항들에도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희 도에서도 같이 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가정용 충전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조금 뭐 공용 충전기 사용에 대해서도 약간 그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충전기가 처음에 초창기 할 때는 이제 무상으로 다 보급을 해줬다가 지금은 이제 자부담으로 100% 바뀐 거죠. 그럼 이 정책 보조금 지원 종료의 이후에 이 가정용 충전기 지원 정책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도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대해서는 일단 공용 부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데는 좀 그 안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용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주차 공간에 자기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같은 그 단지 내에서 주민들끼리 싸움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동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를
좀 중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좀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용 설치기를 지금은 보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네,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보급을 하고 있는데 예. 개인용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보급을 안 하고요. 공동주택에 이제 뭐냐면 이 지하 시설에 해가지고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라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건 보급을 하고 네. 있고 이런 뭐 충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충전기 보급도 충전기를 얼마나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냐가 결국은 정작 보급에 또 그렇죠. 성패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관건은 이제 구매력이 높은 공동주택에 어떻게 하면 이제 충전 인프라를 그렇죠. 좀 할 수 있는 이게 제일 관건이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이제 대규모 그 개인용 충전기를 예전에는 이제 차량을 사면 초창기에는 충전기도 하나씩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주 지역이 전국적인 면에서 보면 개인용 충전기가 많이 보급된 그런 지역이고 특히 이제 개인용 충전기가 보급되다 보니 전기를 주로 밤에 이제 심야에 사용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측면 또 이용하는 측면 상당히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고려한다면 아파트 단지도 가능하면 그런 개인용 충전기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법 제도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되면 구매력도 아파트에 있고 또 필요한 충전기도 아파트에 지금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아파트에 어떻게 하면 개인용 충전기를 많이 보급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주차장 문제로 또 돌아가게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거나 이제 충전기와 관련해서는 전기차가 얼만큼 빨리 충전이 되느냐, 얼만큼 편리하게 충전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안정성 문제를 안 거론할 수가 없는데요. 네. 어찌됐든 지금은 전기차의 어떤 안정성 문제를 담보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특히 화재인 경우 화재 위험.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 지하 공간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는 굉장히 크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과 연동해가지고 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충전기 위치나 설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전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랬을 경우는 아까 말했던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지원해줄 수 있는 측면이 저는 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하나랑 또 하나는 앞서 뭐 그 교수님은 지금 야간 시간대를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제주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력 제어가 11시부터 지금 보통 한 2, 3시까지 네네. 한 3, 4시간이 지금 가장 피크 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금 체계도 완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주에서는? 그래서 네. 충전하는 시간대를 11시부터 뭐 한 3시까지 그때 충전해야 전기요금이 저렴한 형태의 전기요금 제도가 연동이 되어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생에너지 어떤 생산과 관계돼서 이렇게 좀 잘 사용하는 이용의 측면에서도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는 굉장히 좀 제주도의 환경은 조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달라진 환경들을 적용한 제도가 조금 거기에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라고 하는 특수성을 좀 이용해서 뭐 제주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대한 어떤 뭐 단서 조항을 네네. 달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안전기준 마련이라는 것은 의회랑 도가 좀 협력을 해서 어쨌든 현재 공동주택의 어떤 기준으로 설치할 것인지는 실제로 좀 토론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죠? 근데 그거는 제주도의 조례로 만들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예, 공동주택인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세대 이상이면은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축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형태로 이게 같이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에 만들어지는 것보단 지상에 일단은 그렇죠.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법률적으로 좀 이건 결국 정비가 국회가 움직여야 돼야 된다는 말인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좀 먼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회장님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좀 육지와는 약간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전기에 관련된 정책도 약간 두 가지 정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다 보니까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제주도 이제 동서남북 정도로 이제 초급속 충전기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350kW짜리 이렇게 해서 관광지나 그 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좀 뭐 스테이션을 해서 보급을 좀 많이 하고 지금보다 전도 늘리고. 예. 네. 이제 구주택이나 이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나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쪽에 이제
완속 충전기를 좀 보급함으로써 어쨌든 충전기 편의성이 있어야 전기차 구입의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급속 위주보다는 이제 주택가나 이런 데는 완속 위주로 많이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이 집 앞에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편리성이 있는 충전기가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제주 도심 같은 경우는 공용 주차장이 시류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다가 좀 많이 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공영 주차장의 완속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공영 주차장에도 지금 부도시권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적이 지금 좀 부족해가지고 차 세울 공간들이 없거든요. 근데 예. 전기차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못한다. 예, 그냥 그래가지고 네. 그 주차장의 회전율도 좀 높여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급속으로 지금 충전기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저희들이 공감은 하거든요. 네. 그런데 도민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효율성이 높은지는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 도에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어주고 또 그 장비들을 갖춰줘야 되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나오셨는데 또 직접 충전기 관련해서 또 하신 말씀 있으시면. 충전기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어쨌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지 측면에서의 충전기 정책도 필요하고 도민들을 위한 충전기 정책도 필요하고 약간 두 가지 정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유도리 있게 밤에만 어쨌든 충전은 밤에 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하시는 분도 밤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거든요. 밤에 완속 충전기를 충전한다고 해서 그게 뭐 충전하는데 여러 가지 뭐 정책에 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저녁에 퇴근해서 주차하면서 충전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같은 게 어떻게 차고지와 지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차고지도 확보하고 충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이용자들이 더 편하게 전기자동차 이용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제주도가 전기자동차를 늘려가려면 그런 주차면을 전기차에게 좀 할당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안전성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도 뭐 토론회도 있었다고 네. 들었는데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건축법과 관련해가지고 조정하기에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 있고 제주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그렇죠. 공공 건축물 관련해서는 이런 그 충전기 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좀 더 공공화시켜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좀 편리성을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이제 완속 충전기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전기차 충전기가 달려 있는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며 벌금을 물리는 형태인데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러지 않고 네. 충전기에 있더라도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충전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좀 많이 보급을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사실 공동주택도 이제 불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차 구역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안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충전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어떤 사고의 발상을 좀 해서 좀 완속 충전을 많이 보급하는 쪽으로 공공 주차장이든 뭐 공용 주차장이든 아파트 단지든 그런 식의 좀 전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꾸로 전기 자동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면은 최근에 이제 새로 범칙금 풀린 부분들이 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역행하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급속 충전기는 하면 안 되겠죠. 급속 충전기 앞에 측하면 안 되고. 완속은 일반 차도 주차 가능하게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충전기 관련해서도 이제 그 운영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제 통일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관리 체계를 만들기가 굉장히 지금 네. 어려운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권한들을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앞서 교수님이 제안한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국장님은 이 부분? 예, 지금 그 주차 구역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완속 충전기 가격이 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아무데나 막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공영 주차장도 관리부서 주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게 옳은 건지 또 이제 24시간
아닌 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이제 자기네 지정된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임대를 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한 상황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건지는 서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민하면 가능한 지점들은 분명히 있긴 있겠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깊이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혹시 또 완속 충전기에 대한 제가 좀 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그 땅 가지신 분이 공영주차장으로 많이 이제 도에다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차장 사용하게끔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 거기다 충전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10년이면 10년, 5년 동안은 충전기를 설치해서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이제 완속 충전기 보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정책이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보급을 하려면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정책은 도민들 앞에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앞에 네. 그 전기차 충전이라든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리성을 제공을 할 건지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성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도 많이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가야 이 도민들이 아니면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건지 그런 거는 계속 개선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용자협회 회장님하고도 같이 의견 좀 들어서 어떻게 방향을 나가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가 전기자동차를 바꾸고 싶은데 전기자동차는 계속 너무 가격이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보조금 자꾸 줄어드는 것 같다. 그래서 개인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혹은 보조금 정책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제주도의 정책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는 보조금 전기차 구매자들 앞에 보조금을 중단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고요. 네네. 지금 환경부 자체에서도 지금 25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급을 할 거고 거기에 더해서 25년 이후에는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 지금 용역을 좀 추진하는 걸 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결과를 보기는 해야 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저희 제주도에서는 미래산업으로 그린수소를 생산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환경부하고 산업부에서 전기차를 처음 보급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과 함께 같이 수소차도 이제 보급이 되게 되면 그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를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은 지금까지 계속 낮아져 왔지만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제주 지방 보조금은 어떻게 갈 건지 지금 충당 계획은 없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보조금은 계속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어쨌거나 이 전기 자동차 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방의 어쨌거나 부담 예산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저희 전기차가 좀 그 일반 그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굉장히 가격대가 좀 저렴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죠. 흔히 말하는 뭐 중산층 정도가 이제 새로운 차로 이렇게 바꿀 때 전기차를 좀 이렇게 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 승용차가 조금 승용차 네. 가격대가 좀 내려온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계속 고가로 되는 형태의 전기차는 지방 이 보조금 비율을 계속 높인다고 하더라도 너무 제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중산층 보급 많은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어떤 전기차의 생산 이런 것들하고 좀 더 연동되어서 국가 정책이 조금 그런 부분들에 강조점을 두고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제주도도 그거와 같이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자동차 가격이 문제인 것인데 뭐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자동차 가격 앞으로 전망하면 언제 사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결국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경제성인 것 같습니다.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또 개인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하루 주행 거리가 얼마큼 기냐에 따라서 개인 경제성이 달라지거든요. 네네. 최근에 제주 지역에서 1톤 트럭이 엄청 전기차로 많이 보급됐습니다. 네. 그런 사업자들이 이제 보통 하루 이동 거리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운행만 해도 네. 경제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제성이 이제 관건이지 사실 가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후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초기 구매 비용보다는 얼마나 많이 타느냐가 중요한 예, 것이다. 당연히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성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결국 그 얘기는 이제 어떤 업종에 종사하느냐 또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차별적인 그런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이제 전기차를 좀 더 하루 주행거리가 긴 그런 업종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보조금 정책을 더 이렇게 좀 강하게 실시하면 뭐 환경에도 좋고 또 여러모로 이제 그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기능의 차량을 개발해도 좋고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정책에 차등 정책을 좀 두자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건 예. 전기자동차 가격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거의 지금 뭐 근래에 근시일 내에 거의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이 같아지는 그런 시점이 오리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안에 오고 결국은 차의 뭐 어느 정도 차 원천적인 차의 가격이 더 문제지 아마 차 가격에서 어느 정도 차이 요거는 사실 전기차와 이제 내연기관차 어느 차가 더 비싸냐 요 문제는 한 2, 3년 안에 거의 같아지는 시점이 2, 도달할 3년 있으면 듯합니다. 좀 해소될 거다. 예, 네, 물론, 가격 물론. 부분은 해소될 거다. 물론입니다. 예. 네, 그보다는 예. 얼마나 이용하는 자가 앞으로 관건이 있을 예, 것이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차를 보급하면 그만큼 확률적으로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 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보급이 정책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닌가. 오히려 이제能源차보다는 전기차를 할 수 있도록 전기차 가격이 똑같더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지속하는 거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때까지는 너무 국가의 전기차들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아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중산층이 좀 사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아마 경영 전기차도 국내 대기업에서 아마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이제 경차형 전기차도 지금 계속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이제 제주도 같은 경차형 경우도 전기차는 이제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까? 예측 보조금 받으면 한 2천만 원대는 살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2천만 원 그래서 정도 하면 네. 좀 제주도 이제 보조금 정책도 일괄적으로 이제 주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좀 경영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보조금을 좀 많이 줘서 서민들도 이제 좀 부담 없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네.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고가의 전기차와 일반 전기차를 똑같이 보조금을 주는 거는 좀 일반 이용자들이 보기에도 왜 비싼 차 사는데 전기차를 보조금을 주느냐 그렇게 불만을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사용이 판매가 되는 그런 이제 저가형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줌으로써 보급을 많이 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이랑 비슷한 맥락이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차등을 둬서 보조금 제도를 약간 좀 균형 있게 가져가 보자. 그런 보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교수님이 결국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획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주도도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결국은 탄소 없는 섬이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전기자동차가 늘어났는데 그것보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더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탄소 배출이 줄어들지 않았어. 이런 비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관광객도 제주에 많이 내려오고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인구수가 지금 제주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인구수도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또 그러다 보니 이 차량도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차량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차고지 증명제 네. 아니면 렌트카 총량제 그리고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에 내연기관 폐차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증가율을 보게 되면 내연기관이나 전기차가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전국에 비해서 증가율은 한 2배 정도 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탄소 중립에 대해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뭐 의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차량 억제 정책을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이
뭐 전기 차량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면서 내연 차량을 좀 감소하는 거를 굉장히 좀 목표를 두고 뒀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잘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에 제주도의 어떤 그 생활 패턴이 계속 자동차에 의존하는 생활 패턴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형태로라도 다른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의 이렇게 삶의 어떤 그 형태들을 좀 바꿔가야 되는 그런 지점들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전기 자동차의 보급과 그리고 내연 자동차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그 생산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중단한다든지 뭐 이런 정책들하고 좀 맞물리면서 우리 제주도의 이제 차량 이용 어떤 네. 그런 형태들이 조금 바뀌어가는 그런 좀 시민 운동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약간 자가용 중심의 지금 삶의 패턴이 좀 근원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이신데 아마 이런 토론 이후에 15분 도시나 이런 거에 연계해서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우선은 이 탄소 배출 문제만 조금 더 집중해 보면 교수님이 또 전공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전기 자동차가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인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에 쓰는 전기가 소위 말하는 화석 연료로부터 오는 것이 많고 그리고 생산 비용은 똑같고 폐기할 때는 배터리 폐기 비용이 환경적 부담을 더 준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실제로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그렇게 크냐라는 의문도 많이 제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전기 자동차와 이제 내연기관 차의 부품 수가 상당히 차이집니다. 전기차가 뭐 내연기관차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부품 수가 되질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량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내연기관이 훨씬 크다. 그래서 뭐 그 문제는 이제 뭐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전기 자동차에 쓰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진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화석연료에서 나온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현재 뭐 기름을 갖고서 전기를 만들었을 때 효율을 한 40% 봅니다. 40%. 네. 40% 보고 그 전기를 또 소환하는데 약간의 손실이 있고 결국 이제 그 전기를 이제 전기차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반면에 이제 전기차의 효율 자체는 에너지 효율은 한 90%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100% 이제 그 기름에서 원료를 40%고 또 네. 40%가 갖고 와서 90% 정도니까 네. 뭐 한 35% 정도가 네네. 이제 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너지 효율. 근데 반면에 내연기관 차는 효율 자체가 20% 미만입니다. 처음부터가. 내연기관 차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자체가 처음부터가 이제 내연기관 차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높기 때문에 무조건 네. 100% 연료를 화석연료로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전기자동차를 타는 게 더 유리하다. 훨씬 화석연료를 덜 이제 쓰는 거죠. 네네. 뿐만 아니라 제주는 이제 한 16% 거의 19%를 이제 신재생으로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뭐 그만큼은 또 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지역에서 특히 신재생을 많이 보급한 지역에서 전기차를 보급하게 되면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관차와 비교 안 되게 탄소를 저감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질문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그 탄소를 줄이는 전기를 쓰려면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11시에서 한 2시 사이에 쓰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왜 의원님 말씀하시냐면 그때 전기를 저희가 사용을 못해서 버리거든요. 네, 그걸 버려진다. 버리니까 버리는 전기 에너지를 만약에 차량에 이제 충전해서 사용하게 되면 네. 2배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차량은 남을 전기가 모자랄 때 또 그 전기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버리는 전기로 충전을 했으니 2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로 적극적으로 커테일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커테일되는 전기 에너지를 차량이 충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와 기술을 이제 도입해야 됩니다. 네, 우선은 도입되기 전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11시부터 낮 11시부터 2시 정도 사이가 제일 좋다라는 말씀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환경적 측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탄다. 네. 전기 자동차가 2만 킬로 탄다. 예. 어떤 게 탄소를 많이 배출시킬까요?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어쨌든 전기는 화학연료로 전기를 만들지만은 네. 그 사용하는 그 주행거리라든지 사용 그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간단히 답이 나오는데 전기 자동차가 뭐 왜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질문은 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뭐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기자동차 이용자 협회시니까 전기자동차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후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한 토론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간대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도 좀 이해하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런 정도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산업화의 문제라든가는 다음 기회에 한번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토론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못다 하신 말씀 한 30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제주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상당히 이제 큰 노력을 해왔고 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카본 프리를 하는 수단에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 하나가 전기자동차고 또 하나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비단 우리가 신기술을 뭐 사용한 그런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우리 후손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우리의 어떤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데 좀 더 적극성을 띠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국장님.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주의 청정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갖고 갈 거냐에 중점을 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라는 그 비전을 발표를 해서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중간에 도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줬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대의 전기차를 보급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저희 민선 8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청정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되게 되면 지금 출력제에 걸리는 그런 그 에너지들을 도민들이 이용을 해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은 저렴한 시간 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이제 금방 열릴 겁니다. 에너지의 대전환이 이제 전환이 되겠는데요. 그 중심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동해서 하겠습니다. 그 네. 중심에 같이 도민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네.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정 제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 도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경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와 이렇게 같이 정책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서 이제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전기차 타기 좋은 그런 도가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아무튼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전기차 보급과 그리고 활용을 해왔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되는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충전기 관련된 그런 전략적인 사업들도 좀 더 중앙 정부가 관심을 갖고 우리 제주도에 많은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민들도 함께 그 연관 산업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밋빛 청사진으로 출발한 전기차 보급 사업. 지난 10년의 제주도의 성과와 과제를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업과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